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잠시 후에 이제 미국 시장 상황은 전채린 캐스터가 시장 상황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간략하게 장 마감한 직후에 나왔던 몇 가지 기업의 실적 발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알파벳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이 34%나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광고 시장도 굉장히 급격하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이 됐고요. 덕분에 EPS 주당 순이익이 26.29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15.82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알파벳의 주가는 3.5%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1.95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1.78달러를 웃도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아마존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성이 가장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사업부, 즉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46%를 훌쩍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 3%가량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MD는요. 주당 순이익이 0.52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0.44달러를 웃돌았는데 덕분에 시간의 거래에서 3.5%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전채린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간밤 시황 소식들 제가 오랜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주들의 어닝을 기다리면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특히나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이제 다음 날이면 발표되는 연준의 FOMC 회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하락폭을 계속 유지한 채 움직였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탄력을 크게 잃으면서 0.01% 강보합 수준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02% 하락한 수준 4,186포인트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0.34%의 조정을 받으면서 14,090선은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었고 EPS와 매출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었죠. 그렇지만 오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4.5%가량 하락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UPS가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EPS는 2.7달러, 분기 순이익은 4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나 올랐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너럴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2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장 초반 낙폭을 조금 크게 키웠다가 후반에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0.6% 하락으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84%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해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수가 최고치로 올라와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강한 실적 공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비교적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 지표 있었는데요. 2월 전미주택 가격 지수가 연일 12%나 올랐습니다. 2006년 2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는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몇 가지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스탑 가지고 왔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350만 주를 추가로 매각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현금을 5억 5천만 달러만큼 조달을 했고요. 이 현금을 이용해서 이커머스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사측에서는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서 게임스탑의 주가는 860%나 상승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장에서는 5.2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발 회사죠. 크록스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까지 높이면서 오늘 크게 급등을 했고요. 올해 판매량은 40에서 50% 정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크록스의 CEO인 앤드류 리스는 현재 브랜드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15.3%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3M의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EPS는 2.7달러, 또 매출은 8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둘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2.6%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이 매출이 34% 성장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해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4.8%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나 2018년 이래 가장 큰 매출 성장률을 달성해냈다.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다음으로 AMD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닝이 월가 전망을 상회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3.3%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가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관망세를 나타냈는데요. 금 가격 현재 0.2% 하락한 1,776달러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현재 1.89% 상승하면서 배럴당 63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전일의 약세를 딛고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일 이 하락했던 원인이 인도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원유 수요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이 점이 크게 유가에 수요에 차질을 빚지 않을 거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늘릴 거다,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고 이번 주 들어서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오늘은 현재 0.1% 오른 55,128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그럼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이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마스크. 정말 이제는 정말 벗고 싶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노마스크와 관련된 어떤 가이던스가 나왔죠, 지난 밤 사이에.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얘기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렇죠, 네. 아직 우리나라는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미국에서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욱더 올리는 그런 이 새로운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야외 마스크 관련한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한 것이었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이제 소규모 야외 모임에서는 노마스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마스크를 끼지 않고 또 야외 식사 자리를 가져도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요. 이 경우에는 한 가족 이상으로 구성이 됐더라도 그리고 친구가 그러니까 동행자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와도 무관하다라고 밝혔고요. CDC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안전하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같은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것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2차 접종 완료 후에 2주가 경과한 사람, 그리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아도 끝나기 때문에 1차 접종 이후에 2주가 경과한 사람을 뜻합니다. CDC는 최근에 백신 접종이 점점 확대가 됐고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한 그 배경이 가이던스를 업데이트한 근거였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아직 일정 제약은 미국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실내 활동을 피할 것으로 권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많은 군중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껴야 한다라고 CDC에서는 권고를 했습니다.
CDC는 또 이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쇼핑몰이라든지 영화관 그리고 박물관 등의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노마스크로 누구나 다닐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인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나가서 외식도 하실 거고요. 바깥 활동도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관련주 아니면 소비 관련주, 리테일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곳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해요.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들, 월가의 시각들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이들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매우 선반영한 것은 맞죠. 네. 하지만은 실제로 이 좀 개선세가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 기대보다도 더욱더 빠른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도가 올라갈 만한 그런 소식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좀 트렌드 변화를 좀 보여주는 데이터도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오픈테이블이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 내 식당 예약 건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이제 2019년 이 수준과 이 비교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한 10% 정도 수준까지 개선된 때도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4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식당 예약 건수가 11.6%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실외 식당과 관련한 규제가 추가로 좀 완화가 됐으니까 경제 정상화주 입장에서도 추가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외식 업체 중에 맥도날드가 오는 4월 29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스티펠 같은 IB에서도 동일 매장 매출 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 베어드 같은 IB에서도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와 기존의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비교적인 우호적인 또 투자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올 만한 이 리테일주의 실적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내 신발인데 라는 키워드를 정을 해봤는데요.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저는 참 많아요. 내가 수없이 많은 돈을 썼던 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알고 보니 상장 기업이었었고, 내가 이 돈을 거기다 쓰지 말고 투자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는 후회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 이 한 잔 먹을 때마다 한 주씩 사라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많습니다. 아마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런 느낌들 많이 비슷하게 가지실 것 같아요. 최진석 본부장이 전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 브랜드가 무엇일까요? 그 신발 브랜드가 바로 스케쳐스였다고 합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트래커에 따르면 전체 신발 브랜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 브랜드가 바로 스케쳐스였었는데요. 스케쳐스는 여러분들도 광고도 많이 보셨고 많이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기업인가 생각했겠지만 글로벌 신발 브랜드 가운데 세 번째로 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20% 오를 정도로 조용히 이제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UBS는 이 스케쳐스의 성장 모멘텀이 과소평가돼 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7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케쳐스의 CEO는 실적 발표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팬데믹을 지나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걷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많이 걷게 되면 좀 더 편안한 신발을 찾게 되고, 이 편안한 신발이 바로 스케쳐스이기 때문에 스케쳐스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는 약간의 별개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편안한 신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또 크록스죠. 이 크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을 일단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은 $1.47를 기록했고, 작년 같은 기간에 16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거의 9배나 주당 순이익이 폭증한 그런 겁니다. 크록스도 비슷한 이유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베어드에서는 크록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100에서 $135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겠지만, 그럼 그 소비 관련주 가운데 뭐가 잘 팔렸냐? 그런 것들로 지금 스케쳐스와 크록스가 좀 꼽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스케쳐스 같은 경우는 고워크, 고런 이런 운동화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투자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하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의 평균도 53.09달러로 일정 부분의 업사이드를 추가로 월가에서 점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스케쳐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44달러에서 56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당사의 기대를 충족하는 이 긍정적인 결과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크록스 같은 경우에도 마켓워치에서 지금 투자 의견이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95.67달러로 이날 종가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양상입니다. 하지만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날 사상 최대 매출 등의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5%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적 확인 후에 실제로 피보탈 리서치라는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100에서 12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 파이퍼 샌들러도 104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을 또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또 목표 주가에 대한 평균치도 앞으로 좀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연말도 아닌데 라는 키워드를 설정해 주셨어요. 연말도 아닌데 뭔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나 봐요. 네, 오늘 이제 개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UPS의 1분기 결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택배나 또 쇼핑을 많이 하는 것이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말도 아닌데 이렇게 1분기에도 택배 물량, 배송 물량이 넘쳐났음을 증명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UPS가 이날 개장 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매출과 순익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YY 기준으로 27% 증가했고요. 국내 영업이익은 무려 27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마진 항공 배송 수요 증대에 해외 영업이익도 97%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번스타인 같은 IB에서는 당사의 보수적인 전망치를 크러시드, 즉 거의 격파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UPS는 또 이 페덱스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배송과 관련한 정부의 파트너사기도 합니다. CEO가 이 역시도 분기 이익 증대에 기여를 했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상 택배 수요는 연말이 가장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UPS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 4분기의 EPS가 1.67달러였는데 동년도 1분기에는 1.55달러였기 때문에 연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익 지표가 개선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분기 EPS가 이미 2.77달러로 매우 높게 나오면서 지난해 4분기에 2.66달러를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 무드가 좀 무르익고 있기는 하지만은 올해도 좀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오늘 암시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거는 우리가 팬데믹 때야 그 온라인 배송을 많이 시키니까 이들이 수혜를 입었던 것 아니냐. 그럼 경제 정상화되면 이들의 수혜는 끝난 거 아니냐는 걱정이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번 호실적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을 좀 덜어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런 걱정이 올해의 관련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서는 그대로 좀 노출이 됐습니다. 네. UPS 같은 경우에는 배런즈에 따르면요. 주가가 작년에는 44%나 올랐죠. 하지만은 화요일을 제외하면은 올해 4%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 전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덱스 역시도 작년에 72% 급등 이후에 올해는 6% 상승에 그치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UPS의 또 호실적이 1분기부터 나아졌다라는 것이 이들 업체의 팬데믹 수혜 약화에 대한 우려를 좀 덜었다. 그리고 이 좀 근본적으로 물류가 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월가에서 일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렌버그 같은 기관에서도 실적 확인 후에 UPS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도에서 보유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130에서 150달러로 올려잡았는데요. 글로벌 택배 관련주의 기상도가 올해도 맑을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이들 업체들의 마진이 구조적으로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을 했고요. 밸류에이션이 물론 좀 높아져 있기는 하지만은 단기 하방 요인이 그렇게 또 두드러지지도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으니까요. 네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먹고 자고.
자,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살긴 힘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먹고 자는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새로 출시가 돼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NBC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새롭게 출시된 두 가지 ETF를 소개를 해줬는데요. 먹는 데 특화된 ETF 이츠와 그리고 자는 데 특화된 ETF 베즈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이츠와 베즈에 어떤 그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베즈는 BC 프로퍼티라고 해서 그 라스베가스에 보면은 시저 팰리스라고 하는 호텔, 그러니까 카지노 호텔이 있습니다. 그 리조트를 운영하는 데가 바로 BC 프로퍼티고 에어비앤비는 다들 아실 겁니다. 풀하우스 리조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메리어트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이죠. 익스텐디드 스테이 아메리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호텔 및 그 숙박 관련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게 베즈고요. 이츠의 경우에는 잭인더박스, 델타코, 브링커 인터내셔널, 얌브랜즈, 달든 이런 이 외식 프랜차이즈들,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츠입니다. 이번 ETF를 출시한 곳은 어드바이저 쉐어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의 창업자인 CEO는 리오프닝 랠리는 막 시작된 것이라면서 ETF를 출시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했고요. 모건 크리 캐피털에서는 이 리오프닝주는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진짜 회복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본부장님. 이미 리오프닝주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에 지금 이들처럼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떨까요? 일단은 그래도 리오프닝주, 저희가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텐데 조금은 좀 먹을 이 거리가 남아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의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새로운 경제 주기 시작 시의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는 경기 민감주의 아웃퍼폼 정도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에서의 지금 경제 성장은 고점에 좀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은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는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경제 정상화와 그리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국가별로 그리고 섹터별로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JP모건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좀 리오프닝에 본격적인 좀 수혜를 받았었던 섹터나 국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섹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려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